안녕하세요. 가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최삼영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 그동안 목조건축의 임상기를 들려드리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목조건축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해결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00년이 되기 전 1900년 말에 처음에 목조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 2x4 공법이라 하여 경골 목구조로부터 목조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의 현대 목조건축이 시작된 것은 일산의 정발산 주택단지로부터 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2x4나 2x6 같은 경골 목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저도 당시 IMF 당시 일이 없어서 목조건축을 공부를 하다가 남의 집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없어서 제 집을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의 풍경입니다. 땅에 묻히는 부분은 콘크리트로 해결을 했고, 땅에 올라서 있는 부분들은 목조로 해결했는데, 당시 경골 목구조로 이 집을 짓게 됩니다. 2001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이 집을 지금 25년째 쓰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이 집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 집들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이 건물은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는 갤러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중목 구조로 이방향 라멘조를 실천했던 건물입니다. 라멘조로 하면 목재 원 부재가 부러지는 어떤 힘이 100이라고 그러면 연결 부위가 보와 기둥이 만나는 연결 부위가 75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되면 라멘조로 인정하자라는 기준을, 구조 기준을 가지고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실내 풍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습니다. 뉴질랜드나 우리나라나 비슷한 환경인 것이 산지가 70%나 되는 국가라는 거죠. 뉴질랜드 여행을 통해서 뉴질랜드의 고급 주택들이 언덕 위에 지어지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우리도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단형으로 만들어서 집을 짓는 일은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폴 파운데이션, 즉 방부목 말뚝으로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데킹을 하고 집을 짓는 그런 집입니다. 이것도 헤이리 소소 옆에 있는 소소헌이라는 주거 건물입니다. 실내 풍경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조건축을 여러 개를 실천하게 됩니다. 주택단지도 만들게 되고 단독주택도 짓게 되고 또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라는 건물인데 7개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0년 공모에 당선되었을 당시 그 해에 목조건축도 높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같이 얼마든지 높아도 되나 일정 내야 시간, 결국 불이 나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 기준인데, 이건 2시간 내야 기준을 가진 건물입니다. 국내에는 2시간 내야 건물들이 이제는 많이 생길 거고 앞으로는 3시간 내야도 생길 것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우리가 저층목 구조를 좀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입니다. 우리가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작년, 재작년. 해를 거듭하면서 산불은 크게 나게 되고, 산불의 원인 중에 하나는 산불을 끄기 위한 임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내다보면 아마도 그게 많은 나무를 벌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소나무들이 재선충 피해로 인하여
많이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어떻게 재활용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산림 피해목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보시다시피 불에 걸린 나무들이지만 겉만 걸렸지 속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켜서 건조를 시켜서 GLT, 글루램으로 만들어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이 이렇게 시장은 작습니다. 전체 시장이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도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목조는 너무나 필요한 현실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목조건축 활성화 법안을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숙제로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도 목조 교육이 있는 학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현직 건축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목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다, 불난다, 썩는다. 이런 3대 의심사항을 우리는 좀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비싸다는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량 목구조로 지은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훨씬 더 세이브 되는 걸로. 그리고 불난다는 문제는 우리가 내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불이 났을 때 대개는 건물이 무너져서 이렇게 압사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식사하게 되는데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유독성 가스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이렇게 내화 피복을 해 주었을 경우에 또 이 문제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불식시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썩는다는 문제도 국법의 문제입니다. 공사 국법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썩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아직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무를 꼭 구조가 나무여야 된다. 그런 선입견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많이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나무 약을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건물은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주로 힘을 받는 메인 구조는 철골로 만들어져 있고 그 철골을 감싸는 나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서포트 해주는 많은 어떤 이런 작은 구조들은 목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쓰여지는 건물로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기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부에 이렇게 철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리는 이 목조 건축을 공공시설물로부터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시 총괄건축과를 6년간 수행하면서 목조 건축을 실천해 보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시작하면 아마도 제 임기에 끝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조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건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제일 처음엔 이건 우드랜드라는 이런 호칭을 가진 건물이고 목조 체험장인데 그래서 이건 콘크리트로 설계가 됐길래 나무로 바꾸어 봅시다. 그런데 설계자는 정작 목조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조로 만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이런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우드랜드가 만들어지자 나무로도 건축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부 조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묻히거나 저층부는 콘크리트로 해결했고요. 2층은 중목 구조로 해결했습니다. 외장재부터 구조까지를 국산 낙엽송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내부 풍경입니다. 이 건물은 작지만 좀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설기술연구원과 같이 한 연구 프로젝트로서 카본 넷제로 빌딩입니다. 집을 지을 때부터 탄소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건물의 외장재로 쓰인 나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벽돌은 비소성 벽돌, 열을 가하지 않고 가압하여 만든 벽돌입니다. 그리고 국산 나무. 단열재도 하부 기초에는 발포 유리를 썼다든지, 내부에 콘크리트도 에코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탄소 발생량을 최대한 줄인 시멘트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단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에너지가 별로 사용되지 않는, 오히려 전기가 남아서 본체에 쓸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이게 작지만 우리가 미래에 지향해 나가야 될 건축의 방향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이 건물은 카나다 우드의 협조를 받아서 지어진 집인데 NLT라는 구법을 썼습니다. 네일 라미네이티드 팀버. 우리 흔히 말하는 경량목 구조를 못을 박아서 판으로 만들어서 판재를 만드는 거죠. 면재를 만들어서 구조도 되면서 마감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요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음향에도 상당히 유리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일부 내부에 스틸 기둥을 썼는데 이건 공간감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장치로 썼습니다. 이 백년공원 안에는 1900년대, 1925년에 지어진 목조 트라스로 된 건물이 있었습니다. 차량 정비고로 하여 아마 그 열차를 보수하는 곳입니다. 이 보수하여서 지금 재활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나무가 주는 그런 그 구조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내부에 있는 스탠드까지도 목조를 사용하여 리모델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써준다는 것은 결국은 탄소를 많이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은행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목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조용 목재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LVL이라는 재료를 썼습니다. 하드우드를 얇게 켜서 구조 방향으로 접합을 시켜서 만든 구조용 합판입니다. 이 건물은 꽤나 다시 한번 김정인 교수께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물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목조 건축을 구조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조형적으로도 충분히 이런 실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별도의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죠. 이건 강변에 있는 건물로서 밤에도 유등처럼 이렇게 보이고자 하는, 상시 유등으로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물들 누구에게 선동적이거나 좀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건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이런 건물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학교 부대시설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건물들의 목조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건물들이 대체로 예전에는 보면 그 콘크리트로 만들고 좀 무겁게 만들고 내부가 어둡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목재로 만들면서 새집 증후군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무가 주는 친근함이 이 노인들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이 건물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노인정 안으로 쭉 퍼지게 만들어져 있죠. 이 건물 또한 NLT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현대식 목구조를 이렇게 전통적 배치 방법을 빌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중목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일부에는 이렇게 NL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건축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건축주의 이해와 의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 목조 건축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설계자입니다. 설계자가 아무리 목조를 강조한다고 해도 발주처나 그리고 시공자에게 이해를 못 시키면 목조 건축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동안 쭉 해오던 콘크리트와 다르게 목조는 새로운 영역이라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하죠. 일단 학교 교육이 없다는 것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 교육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로는 또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와 같이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는 어떤 법규적 이런 잣대들이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으면 활성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산 목재 사용이라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저는 느껴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유예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국산 목재를 좀 더 생산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는 공장들이 좀 더 늘어나고 시장이 커질 때 비로소 국산 목재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목조를 우리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준들이 나는 좋아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의 참여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우리 목조 건축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조 건축의 필요성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건축가들의 건축적 태도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3m 이하의 공공시설물은 목조로 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고 최근에 프랑스만 해도 50% 목조 사용 법안이 만들어졌고 카나다라든지 북미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목조 건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목조 건축은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앞으로 목조 건축을 해나가야 될 세대는 아마도 학생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배 건축가로서 좋은 길은 못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참고하시고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